그러면 이 문제는 색칠한 부분을, 이 부분을 그냥 생각해보자. 1이라고 생각해보자. 1. 여기다 써보세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못하잖아? 그럼 색칠한 부분이 숫자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1제곱센티미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직사각형의 9분의 1이래. 그럼 바꿔 말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뭘까? 색칠한 부분이 1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방금. 그쵸? 그럼 색칠한 부분에다 얼마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까? 9분의 1이야? 잘 썼네. 일단 봐봐. 색칠한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거 이만큼 직사각형의 9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며. 그러면 바꿔 말하면 직사각형은 이 색칠한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몇 개 있어야 직사각형 넓이가 될까? 9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럼 써보세요.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는 색칠한 요 삼각형이 9조각이 있어야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써보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제는 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니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가 아니죠. 이 문제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못 구해. 승아 생각대로 못 구해. 근데 지금 뭘 구하래, 여기서?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아니죠. 마름모 넓이에 대한 직사각형 넓이의 비율을 구하라는 거야. 백분율로.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자도 마름모의 넓이를 몰라. 그죠? 그냥 뭘 구하래? 마름모 넓이에 대한 직사각형 넓이의 비율을 구하라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얘 일단 몇 분의 몇이야, 그럼? 비율로 나타내면. 마름모분의, 그치? 직사각형이죠. 이것도 한번 써봐. 요거 구하라는 거야, 요거. 그죠? 자, 그러면 또 마름모의 넓이는, 자, 이렇게 마름모 한번 그려봐요. 이게 마름모가 있죠? 보세요. 세상이래요. 네. 세상에 있어요. 지금 요 색칠한 부분이 1이라고 했죠? 그럼 마름모의 넓이는 뭐야? 4. 아, 이렇게 쓰세요. 아, 마름모의 넓이는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몇 개 모여야 돼? 4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즉, 4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마름모의 넓이랑 직사각형의 넓이 다 알아냈죠? 그럼 분수로 그대로 요거 한번 써볼게요. 지금 요거 알아낸 거야. 우리 요거랑 요거 알아냈죠?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보자. 요 분수에다. 마름모는 이거 곱하기 4. 직사각형은 뭐야? 요거 곱하기 9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요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뭐만 남아? 4분의, 맞아. 정답은 4분의 9인데 100분율로 나타내래. 비율이 4분의 9야. 그럼 비율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100을 또 곱해야 되죠. 4분의 9라고 쓰면 안 돼. 퍼센트로 바꿔야 되니까. 약분 계산해 주세요. 맞아요. 225%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100%보다 더 큰 숫자를 문제 풀 때 본 적 있어? 이상하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 맞나 하고 잘 해놓고선 안 쓰는 친구들도 있어.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100%가 넘어요. 이거 무슨 뜻이지? 그냥 100%보다 많다. 맞아요. 우리 백분율 구할 때 백분율 뜻이 뭔지 아는 사람? 100분율이요? 백칸 중에 한 칸을 우리는 뭐라고 약속했어? 1%.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럼 100칸 중에 100칸은 몇 퍼센트? 100%죠. 100칸 중에 100칸, 그죠? 100칸 중에 101칸은 100칸? 몇 퍼센트일까? 101%. 101%라는 건 뭐냐면 이거, 자기 자신에다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덩치가 더 커진 거지. 200% 뜻은 뭘까요? 200%? 요렇게 100칸짜리가 두 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곱하기 2배 한 거야. 됐어요? 응. 그 다음 여기다 여기 비커를 한번 그려보자. 이 비커에 소금물이 있겠죠. 네. 비율이 즉 얼마나 짠지 그거를 8%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여기다 이제 8% 한번 써주시고요. 농도지, 농도. 그러니까 농도가 8%인 소금물 몇백 그램? 300g. 이렇게 비커에 소금물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했대요? 물을 추가를 부어가지고. 맞아. 몇 g인지 몰라. 물만 부은 거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소금이 있다는 거 표시 한번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네. 그랬더니 뭔가 완성이 됐죠. 이 물이 합쳐졌어.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됐냐면 얘는 4%가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싱거워졌네. 물을 더 집어넣었으니까. 미역국 불 때 짜니까 물을 더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8%에서 4%로 좀 싱거워졌네요. 그죠? 그럼 문제. 물의 양을 구하시오. 요 네모를 구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그림. 승아 그리세요. 첫 번째 그림. 자, 여기서 그렸죠. 우리가 모르는 거 뭐야? 농도도 알고 소금 물 전체 요것도 알아. 여기서 모르는 건 뭐야 그럼? 소금이 몇 그램인지 알아? 몰라요. 그럼 문제는 요거야. 24g. 어떻게 알았지? 저 풀어놨어요. 저도 아, 풀어놨어요. 정말요? 어떻게 풀었어? 말해봐. 저도 그냥 300. 네. 네, 썼어요? 그러면 300 곱하기 100분의 8 했죠? 그래서 얘 소금 몇 그램 탄 거야? 24g? 그럼 얘 알아냈네. 여기가 24g. 소금이 24g이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다? 네모그램을 합쳤죠? 그럼 얘는 지금 소금물 전체 양이 몇 g일까요? 300g에다 물 네모그램 합쳤다며. 그쵸? 써보세요. 300에다 네모그램을 합쳤는데 소금의 양은 줄어들었을까 늘어났을까? 소금의 양은 그대로 있겠죠? 맞아? 여기 소금 더 탄다는 얘기 없잖아. 소금의 양은 그럼 몇 g이야? 24g 똑같아요. 그죠? 물만 탔다며. 물만 탄 거야, 지금. 이 소금은 녹아서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물만 탄 거야. 여기는 물만 있어, 물. 소금은 없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몇 퍼센트가 됐다는 거지? 4%를 100분의 뭐라고 해요? 100분의 4. 씩 써보세요. 자, 이 식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 식이 나오니까 우리는 네모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네모 어떻게 구하지, 근데?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까요? 얘를 24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300을 더해야 되네. 그러면 뭐야? 얘는 24로 만들고 싶어. 그럼 뭐야? 24, 600 이렇게 변하죠? 맞아요? 그러면 얘 똑같으니까 300 더하기 네모가 600이 돼야 돼. 300을
더해야 네모는 얼마? 네모 구했죠? 돼. 네모는 300g. 근데 네모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정답은 300g이에요. 그 다음, 네, 풀면서 보세요. 일단 물건이 원가가 4,000원이래, 4,000원. 그리고 25%만큼의 이익을 붙였어. 그럼 정가를 구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풀이를 써봐, 승아. 저 여기까지 구했거든요. 그쵸? 4,000원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해봐. 그럼 얼마예요? 아니, 1,000원. 그럼 이 1,000원은 뜻이 뭐예요? 얘가 이익이죠. 5,000원이 그러면 정가가 되는 거죠. 즉,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였어. 그래서 5,000원이 정가야, 정가. 네. 얘는 뜻이 뭐야? 쓰세요. 정가. 그런데 5,000원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이번에는 사장님이 이거 안 팔리네. 할인해야겠다, 다시. 일 다시 할인할 거야. 이 5,000원을 다시 할인할 거야. 근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가의 최대 몇 %까지 할인할 수 있을까요가 문제거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4,000원 이상. 그러니까 1,000원까지를 할인할 수 있겠죠. 1,000원보다 더 할인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5,000원 중에 얼마큼까지? 1,000원. 맞아? 1,000원까지만 할인을 해야 돼. 근데 퍼센트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 하세요. 약분하세요. 20%. 정답. 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위치 알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 이렇게 쓰죠? 비율이 100분율이 60%래. 그럼 얘는 100분의 뭘까요? 100분의 60이겠죠? 쓰세요. 100분의 60.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이거 기억나?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네, 일단 약분해봐. 얘 그럼 몇이에요? 5분의 3? 즉,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 5분의 3이라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 하래? 너무 쉽네. 기준량하고 비교하는 양을 각각 쓰래. 우와. 그런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죠. 합. 자, 이 기준량이랑 비교하는 양을 더했더니 32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딱 했더니 3 더하기 5는 얼마야? 8이죠. 32가 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4를 곱해요. 4로 곱하면 되죠. 요거랑 똑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면 되죠. 네. 그치. 뭐 예를 들면 10분의 6, 또 예를 들면 뭐 15분의 9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계속. 그럼 찾아봐. 어떤 거야? 20분의 22. 20분의 12 더해보자. 그럼 30이 맞네? 얘가 정답이야. 즉, 근데 여기다 또 엉뚱하게 쓰면 안 되죠? 기준량은 얼마? 20. 그치. 비교하는 양은 12. 그 다음 거는 서은이가 읽어보자. 표준 몸무게를 계산하는 방법과 네, 박스는 안 읽어도 돼요. 이게 이제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표준, 그 다음 경도 비만, 이렇게. 자, 문제. 키가 160 동그라미 하세요. 160인 사람의 경도 비만 몸무게를 범위 구해버려, 범위. 경도 비만 몸무게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자. 뭐래요? 표준 몸무게의, 여기 써있죠? 120% 이상, 130% 미만 그랬죠? 그럼 요것도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표준 몸무게는 또 어떻게 구하지? 위에 써있네요. 어떻게 하래? 키에서 일단 100을 빼.
그 다음 뭐 하래? 0.9를 곱해. 그럼 뭐야?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죠? 키가 16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키 자리에 16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럼 식 써볼게요. 160 빼기 100을 한 다음에 0.9를 곱해. 이게 바로 표준 몸무게가 되겠어요. 계산하니까 54kg이 됐다. 그러니까 키가 160인 사람은 표준이 54가 돼야 되고, 그런데 비만인 거는 54의 120% 이상, 130% 미만이 경도 비만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래. 자, 그러면 경도 비만을 한번 구해볼게요. 120%는 곱하기 뭐 100분의 120 하면 되죠. 네. 그럼 이제 킬로그램이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선생님이 그때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 정가를 구할 때 예를 들면 이거 기억나? 빵. 10%를 올렸어. 1,000원짜리 빵이야. 그러면 얘는 정가는 얼마일까? 어떻게 구해야 돼, 원래? 1,000원에다가 1,000원의 100분의 1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엄청 길어지죠? 원래 자기 자신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 1,000원에다가 1.1배 하자. 이거 기억나? 그럼 얘도 120%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100분의 뭐 120 더하기 54 해도 되지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1.2배 하자.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써보세요. 하나의 팁이에요, 팁. 120%숑 이렇게 하사표 하고요. 얘는 곱하기 1.2 하면 되는 거야. 엄청 간단해지죠? 그럼 130%는 곱하기 얼마 해? 1.3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죠? 해보세요. 육 69.6. 그럼 54에다 아닌데 아닌가? 1.2 곱했을 때 얼마일까요? 아, 64.8. 그치. 그럼 아. 64.8kg 얼마라고 써야 돼? 이상. 2 이상. 그 다음 하나 더 해야 되죠? 그리고 70.2kg입니다. 맞아. 70.2kg 미만이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경도 비만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정답을 예쁘게 잘 써주세요. 64.8 이상 70.2kg 미만이라고 써야 돼, 정확하게. 4대 9래. 니은에 대한 기억의 비. 왠지 이렇게 나오면 뭔가 분수나 비로 써야 될 것 같지 않아? 이제 기계적으로, 그죠? 그럼 뭐분의 뭘까? 니은분의 기억이니, 기억분의 니은이니? 디음분의 기억. 써봐. 그럼 얘는 니은분의 기억. 이렇게 쓸 수 있죠. 4대 9는 몇 분의 몇이에요? 9분의 4. 그렇지. 9분의 4. 이렇게 썼나요? 그 다음, 디귿에 대한 니은의 비율 그랬네? 그럼 얘도 또 왠지 분수로 나타내고 싶지 않아? 선생님만 그래? 자, 나타나진 않은 것 같은데. 얘는 그럼 몇 분의 몇일까? 디귿 디귿분의 분의 니은. 됐죠? 자, 이게 바로 0.54래. 그럼 0.54는 100분의 뭘까요? 100분의 54. 좀 줄이자. 약분해주세요. 기하분수로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 뭐 구하래요? 디귿에 대한 기억, 비율. 그럼 얘는 또 분수로 나타내면 뭘까요? 디귿분의
기억. 디귿분의 기억? 뭔가 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니은분의 기억이랑 또 디귿분의 니은이야. 근데 디귿분의 기억을 구하래. 그냥 옮기면 되는 그냥 쏙 빼가지고. 그럼 안 되죠. 왜냐면 니은이 9라는 뜻이 아니야. 기억이 4라는 뜻이 아니고 비율이기 때문에 2배 하면 8, 2배 하면 18이죠. 즉, 니은이 될 수 있는 수는 굉장히 많아. 기억이 될 수 있는 수도 엄청나게 많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비율이기 때문에. 자, 그럼 2개 한번 곱해봐. 니은분의 기억 곱하기 디귿분의 니은 하면 약분되는 거 있니? 네, 니은. 쓰세요. 자, 일단 2개 곱했더니 어차피 숫자는 모르지만 니은이랑 니은이 같은 숫자인 건 알죠? 그럼 당연히 약분이 된단 말이지. 얘는 사실 1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디귿분의 기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즉 뭐야? 디귿분의 기억을 구하려면 얘랑 2개를 곱하란 뜻이죠. 곱하자 그럼. 그럼 625분 6. 맞아. 정답입니다. 25분의 6 또는 뭐 소수로 나타내도 됩니다. 6번. 서운이 됐어? 네. 자, 어느 공장에 있었어. 밑줄 그어보세요. 6월의 판매량은 5월보다 줄었어요. 50%. 7월의 판매량은 6월보다 또 줄었어. 30%. 7월 판매량이 이거라면 5월은 얼마일까요가 문제거든?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7월 판매량은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7월 판매량은 몇 퍼센트 줄었대요? 30%가 줄은 거야.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래? 힌트 줬죠? 7월 판매량이 몇 개래? 875개래, 그죠? 7월이. 자, 그러면 6월 판매량 구해볼까? 6월. 자, 여기 써볼게요. 7월 달에 875개를 만든 거야. 근데 6월 달은요? 6월 달에는요. 7월 판매량보다 어때요? 30%가 지금 줄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6월 판매량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875 곱하기 100분의 30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 875 더하기 그 나온 거. 그럼 구하면 얼마예요? 이래야 하는데 아직 계산 안 했어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렇게 하면 엄청 길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875개는 6월 판매량의 바꿔 말하면 70%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럼 6월 판매량의 70%가 875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응. 그러면 여기 써볼까? 70%가 875개래.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많이 해봤는데. 그럼 10%는 몇 개일까?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7하면 되죠? 그럼 얘도 나누기 7하면 되죠? 네. 그럼 돼. 그럼 해봐. 몇 개야? 나누기 7하면 175. 125개야. 125요. 네, 제 말이 맞아요. 10%가 125개야. 그죠? 그럼 6월 판매량은 100%로 하면 되겠죠? 전체니까. 그럼 6월 판매량은
몇 개예요? 1250개. 알아냈어. 1250개야. 자, 그 다음 또 뭐 알아내야 돼요? 거기서 5월 판매량. 뭐다? 또 50% 줄었대. 여기 이제 5월 달 게 있겠죠? 여기 5월 달 게 있고, 이번엔 6월 판매량은 5월 판매량보다 50%가 준 거야. 5월의 판매량보다 얘가 50%가 줄었어. 이렇게.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곱하기 2. 50%는 반땡이죠? 네. 어떤 게 반땡이야? 5월 판매량의 반땡. 5월 판매량의 50%가 1250개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요. 이해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바로 2500. 5월 달게 나오는 거야. 정답은 2500. 맞아요. 성화가 집에서 이모 댁까지 뛰어간대. 뛰어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20분 더 빨리 도착한다는 거. 성화가 뛰는 속력은 시속 3km, 즉 1시간에 3km 뛰어간다. 자전거는 1시간에 12km나 간대요. 문제. 성환의 집에서 이모 댁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자, 근데 나중에 중학교 때 배우겠지만, 자, 거속시 문제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 우 할 때 우 그려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웃는 모습 할 때 우. 그리고 순서대로 거, 속, 시 이렇게 한번 채워볼게요.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중학교 때 계속 나올 거야. 계속. 거속시 그대로 거속시 대신 얘네 자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거속시. 자, 그러면 이거 기억나. 공식을 알려줄게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이 둘이 곱해주면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 또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게 분수거든.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 시간을 몰라. 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겠니?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면 돼. 요거 알고 시작하세요. 됐어요? 왜 내가 까먹고 있지?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 이제 중학교 문제야. 사실 이거는 거리를 몰라. 자, 거리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자. 써보세요. 자, 거리는 네모 킬로미터라고 합시다. 네모 킬로미터. 자, 그러면 첫 번째 뛰어서 가는 뛰어. 자, 뛰어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 뛰어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 속력분의 거리. 그죠? 속력분의 거리. 지금 속력 알려줬죠? 뛰어서 가는데 속력이 몇이야? 3. 여기 써 있잖아. 그죠? 그럼 3분의 이만큼 거리는 알아볼라. 네모라고 했죠? 3분의 네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뛰어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즉, 이 단위는 뭐겠니? 시간이야, 시간. 맞아요? 근데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저희. 과학 시간에 안 나올 거야, 아마. 근데 나 어떻게 알고 있어? 나는 영생가 봐. 아닐걸? 그 과학 시간에 속력을 구하는 그 방법, 속력? 구하는 방법. 아, 나왔어? 응. 두 번째. 나왔었어. 그랬어? 응. 그 다음, 얘들아, 자전거. 자전거 타는데 걸린 시간. 시간 마찬가지로 속력분의 거리죠. 자전거 속력은 몇이에요? 12. 거리는 똑같이 네모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런데 뛰는 것과 자전거 타는 것에 차이가 난다 그랬지. 몇 분? 20분. 자, 20분은 이 둘이 20분 차이가 난대요. 맞아요?
20분을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으로 바꿀 거야. 왜냐면 다 시간, 시속 이러잖아. 그러면 갑자기 분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몇 시간일까요? 20분은? 0.60분이 20. 맞아. 약분하면 3분의 1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뛰어서 가는데 걸린 시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을 뺀 게 차이겠죠. 그게 뭐야? 3분의 1 시간이 난다는 거지. 그럼 식 써볼게요. 뛰어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겠죠? 즉, 3분의 네모 시간과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가는 시간 더 짧겠죠? 12분의 네모 시간을 뺀 게 몇 시간이라는 거야? 3분의 1. 3분의 1시간이래. 이렇게 식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중학교 때 계속 연습할 거야.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통분해야 되지 않을까? 분모 12로 통분하자. 분모 12로.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풀까요? 얘는 분모 12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래? 분모에 뭐 곱해야 돼요? 분모에 뭐 곱해요? 곱하기 4. 그러면 분자에도 뭐 곱해요? 4. 됐어요? 빼기 12분의 네모 그대로죠? 는 얘는 12분의 얼마? 12분의 4. 맞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분모는 다 똑같죠? 분모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생각하면 되죠? 네.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4에다가 네모를 뺐어. 그랬더니 4가 된대. 써보세요. 네모 곱하기 4 빼기 네모는 4. 네모 곱하기 4에다가 네모를 뺐어. 그랬더니 4개가 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모에 어떤 숫자 집어넣어야 될까? 자, 네모가 얘는 4개 있다는 뜻이죠? 얘는 네모가 몇 개 있어? 1개. 그럼 네모가 4개에서 네모 1개 뺐어. 그랬더니 네모 몇 개 남았어? 자, 그럼 얘는 네모가 3개 있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뭐야? 4란 뜻이죠? 네모 몇이야, 그럼? 네모는 3분의 4. 거리니까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정답은 1과 3분의 1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독립법이랑 네. 설명을 아주 그냥 잘 돼 있죠? 잘해줬잖아요, 내가. 네. 그래가지고 이 설명을 토대로 응. 일단은 단립법은요. 응. 10만 이자요. 네. 10만 원. 10만 원에 연 이자율을 3%를 준대요. 네. 단립법으로 계산을 하면요. 네. 이거를 근데 2년이니까 2번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먼저 1년치를요. 계산을 하고요. 네. 그러면 10만 3천 원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일단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1년 동안 그럼 얼마를 받은 거야? 얘는 이자를? 10만 원을 네. 예금을 했는데 이자를 얼마 준다는 거야? 6분의 3. 그쵸? 0.03을 준다는 거지, 1년 동안.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 그랬어? 2년. 2년. 좋아. 그러면 이자를 얼마 받는 거야, 최종? 2년 동안? 서원이 계산한 바로는 6천 원을 네. 더 준 거지, 은행에서. 네. 그러면 10만 원에다 6천 원을 더 받았어. 그래서 10만 6천 원이 단리법으로 계산한 정답이죠? 네. 잘했어요. 그 다음 복리법은요? 독립법은요. 이게 독립법은요. 음.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네. 근데 독립법은 10만 원을 예금했는데 응. 10만 원에다가 응.
곱하기 일단은 100분의 3을 하는 거 맞거든요. 맞아요. 100분의 3을 해요. 근데 저기서 곱하기 2를 했잖아요. 응, 근데 복리법에서는요. 응, 그게 아니라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가 3,000원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3,000원이 나왔으니까 응, 13,000원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13,000원에서 또 곱하기 100분의 3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2년이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부항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6,000원보다 90원 더 벌었다, 그죠? 네. 그러면 복리법은 6,090원의 이자를 주는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최종 정답은 복리법은 10만 6,090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너네 입장에서는 달리법이 좋을까, 복리법이 좋을까? 복리법이요. 복리법이 훨씬 더 이자를 많이 주는 거야. 즉, 달리법은 여기 원금이 있지. 10만 원. 원금에다가 이 원금에 대해서만 3%의 이자를 계속 이렇게 주는 거야. 매년. 그치? 네. 근데 복리법은 원금의 이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맞아. 일단 최초의 원금은 지금 3%를 준 거지. 최초는. 그런데 그 다음 연도, 즉 다음 연도라 하면 2년 뒤죠. 2년 뒤에는 이 원금에다가 3% 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합친 걸 원금으로 보는 거야. 그럼 원금이 불어나 있겠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또 3%를 준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연도는요? 또 원금이 이만큼 불어있겠죠? 네. 여기에다가 또 3%를 준다는 거야. 즉, 복리법은 원금 자체를 점점점 이자를 합해서 커진 상태에서 또 이자를 준다는 뜻이야. 이해 갔죠? 응.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어렵진 않았어. 문제 잘 읽어보면. 자, 불만족이라고 답한 학생 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불만족이라고 답한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전체가 300명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승아야? 전체 명수의 전체 수의 몇 번 14. 계산하면 42%. 계산하면 명수로 나와야 돼. 몇 명이에요, 그러면? 42명. 불만족은 42명이에요. 보통은 몇 명일까요? 보통은 300 곱하기 100분의 38 하면 계산하면 104. 114명 알아냈죠? 네. 그런데 문제에서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학생 수의 절반이라고 그랬어. 네. 그러면 114명의 잠깐만. 어떤 거의 절반이라고 그랬지? 불만족이라고 답한 학생의 절반이, 그럼 무슨 뜻이야? 42명의 절반이 이제 절반. 붙여서 답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나누기 2 하면 21이고 그다음에 거기 맞아요. 24 더하기 20이 나면 자, 그러면 이게 보통으로 답한 학생 수죠. 그럼 보통으로 답한 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면 114명에다가 21명을 더하면 135명이 어떻게 됐다고? 얘가 답했다는 거. 뭐로? 보통. 보통으로. 쉬웠구나. 자, 요렇게 알아냈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답한 학생. 그럼 정답은 135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분류 기준이래. 자, 고령화 사회는 뜻이 뭔가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고 고령 사회는 14% 이상,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이라고 기준을 정해놨어. 그죠? 거기 박스에다 표시 동그라미 해보세요. 7% 이상, 14% 이상, 20% 이상. 자, 문제가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세 이하 인구 비율의 2배래. 2030년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요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가 문제거든?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30년에
예측되는 인구 구성 비율이에요. 14세 이하, 그 다음 여기 부분, 그 다음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어. 저 알 것 같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우리? 알아낼게. 일단 14세랑 65세의 그 백분들을 맞아. 알아야 그러면 되고요. 일단 요거랑 두 개 합친 게 몇 %여야 돼? 30. 그치? 두 개 합친 게 10이랑 30%여야 20은 돼. 맞네요. 근데 두 배라 그랬죠? 뭐가? 네. 65세 이상의 백분율이 14세 이하의 두 배라 그랬지. 그러면 14세 이하는 몇 %예요? 10%죠? 그 다음 65세 이상은 몇 %예요? 20%라는 걸 알아냈어요. 초고령 사회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정답은 초고령 사회. 자, 문제 읽어봤죠? 하루 평균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뭐예요, 지금? 생활 폐기물 양이 5만 톤이래, 그죠? 자, 여기 인류 멸망 보고서 1편 무시무시한 말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거야. 어머. 자, 여기 그래프 봐요. 생활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이 나와 있죠. 음식물, 종이, 금속 유리, 기타. 이게 지금 다 쓰레기야. 그런데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있죠.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장소를 따로 조사해 봤대. 그랬더니 가정 소형 음식점이 제일 많죠. 그 다음 대형 집단 급식소 유통 단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야? 생활 폐기물 양이 5만 톤이라면 여기 써보세요. 생활 폐기물 동그라미 하고 몇 톤? 5만 톤. 자, 가정 또는 소형 음식점이면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어떤 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지. 가정 소형 음식점에서 몇 톤일까요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5만 톤 중에 음식물이 차지하는 게 몇 톤일까를 알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알지? 5만 5만 곱하기 100분의 30. 계산하세요. 서은이 식 쓰세요. 네. 계산하면 얼마예요? 0들 다 지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몇 개 붙어야 돼? 15. 15, 동그라미 3개. 맞죠? 네. 15,000톤이 뭐야,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양인 거야. 즉, 이거 전체가 15,000톤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소형 음식점은 몇 톤인지 구하려면요. 네. 15,000 곱하기 음, 360분의 25. 252. 그치. 계산해 볼게요. 그럼 15,000톤 곱하기 360도 전체분에 얼마 차지하고 있어요? 252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 요를 퍼센트로 바꾸자. 얼마예요? 퍼센트 바꿔보세요. 이거. 괄호 안에 있는 거 해봐. 약분하면 몇 %일까요? 자, 얘는 70%라는 걸 알아냈죠? 즉, 15,000톤의 70%를 계산해 줄게요. 그렇네. 그렇다면 계산 또 하면 되죠. 15,000원 톤 곱하기 100분의 70 해주세요. 0000 지워주고 그럼 얼마일까? 네. 자, 만화 영화는 전체의 5분의 1 동그라미, 액션 영화는 만화 영화의 1.3배 동그라미. 문제. 공상과학 영화가 12편이라고 알려줬죠? 가장 많이 방영한 장르 몇 편?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장르별 영화 편수 비율이에요. 여기서는 공상과학 8% 알려줬고 기타 6%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에는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화 영화는 몇 %일까?
요거 먼저 첫 번째로 구해보자. 만화 영화가 몇 %인지 어떻게 알지? 문제에서 액션 영화 그 만약 전체 5분의 1. 전체의 5분의 1. 그러면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써보세요. 100% 중에 5분의 1은 몇 %일까요? 100 곱하기 5분의 1. 그럼 우리는 만화가 20이야. 20%라는 거 알아냈어요. 20% 써보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액션 한번 구해보자. 두 번째 액션. 그럼 액션 영화는 어떻게 알지? 만화 영화의 1.3배래. 그럼 만화 영화가 지금 20%라는 거 알아냈죠? 20%의 1.3배는 몇 %일까? 20 응. 곱하기 1.3. 그럼 26%가 뭐예요? 액션. 26%또 알아냈어. 이제 드라마도 세 번째로 알아내보자. 드라마는 그럼 어떻게 알지? 드라마 몇 일단 %인지? 전체에서 맞아. 빼기 전체에서 다 빼주면 되죠. 예. 26 빼기 20 빼기 8 빼기 6은 누가 먼저 계산하나? 서은이 정답. 자, 드라마도 알아냈어요. 40%. 그 다음 우리 뭐 할까? 가장 많이 반영한 장르는 드라마이겠죠. 맞아. 드라마가 제일 많잖아. 드라마는 몇 편일까요? 그랬는데 몇 60편. 편인지는 어떻게 알아? 60편. 60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일단은 지금 공상과학은 8%잖아요. 응. 근데 드라마는 40%예요. 그럼 응. 5배잖아요. 그럼 그걸 똑같이 10 곱하기 5로 하면 60편이. 맞아요. 5배이기 때문에 뭐의 5배야? 공상과학. 그럼 공상과학이 12편이라 그랬죠? 네. 그럼 정답은 60편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서은이 이해가요? 네. 네, 다음 장. 뭐래 지금? 개와 고양이 예. 수의 비가 7대 4. 7대 4 동그라미 7대 4. 7대 4.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게 뭐야? 좀 구. 개. 일단은 개. 이거 개. 뒤에 있는 거는 고양이. 고양이. 전체는 몇 %일까? 개의 수는 전체 몇 %일까요? 그러면 개랑 고양이랑 합친 게 일단 몇 %야? 그거 알아낼 수 있죠. 개랑 11. 고양이랑 합친 게 몇 %야? 11. 아니요? 아니요? 응. 그렇네. 이거 몇 %예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햄스터 세 기타를 다 친 다음에 네. 66이네. 다 빼. 그러면 몇이에요? 그러면 66%예요. 맞아요? 네. 개랑 고양이랑 합친 게 그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7대 4로 응. 곱하기 4분의 7.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여기 거기서 봐봐. 이제 응. 승혁아 얘기해봐. 4를 이거 많이 선생님이 설명해줘요. 자, 생각해봐. 7대 4라는 거는 개가 7마리란 얘기야? 아니죠. 아니죠. 비율이잖아. 그러면 개는 7 곱하기 네모야. 즉 7의 배수겠죠. 네. 또 고양이는 뭐예요? 4 곱하기 곱하기 나무야. 네모. 4의 배수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써보세요. 걔는 7 곱하기 네모말이 있는 거야. 그지? 네모 %야. 그리고 고양이는 4 곱하기 네모 %겠죠. 네. 그럼 이 둘을 합친 게 몇 %라고? 66. 66%라고. 맞죠? 그러면 네모가 7개 있고요. 네모가 4개 있어요. 네. 그럼 네모가 총 몇 개 있는 걸까? 네모가 7개 있고 또 네모가 4개 있어. 네모가 11개. 그럼 네모가 11개 있죠? 네모는 그러면 네모는 몇이에요? 6. 6. 근데 네모가 뭐였지, 아까? 오. 여기가 네모지? 네. 네. 그럼 걔는 42. 42%예요. 기억났다. 됐어요? 네. 네.